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송파 성지아파트라고 리모델링 앞둔 아파트 보유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계속 살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바로 네네. 상담 진행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자,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바라볼 때 뭐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얼마나 여기서 가까우냐, 대단지냐, 주변이 어떻게 돼 있냐, 누가 지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하나 핵심적인 거는 이 세대 숫자예요. 규모. 네. 규모가 얘들은 별로 안 크잖아요. 네네. 조그만 하잖아요. 규모가 작다고 하는 거는 주변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좋아할 수 없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언제든지 살다 보면은요, 죽으란 법은 없어요. 반드시 어떤 내가 일단 빠져나올 수 있는 또 우선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와요. 오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를 아, 기회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야 올라가는구나 하고 또 붙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분들, 이 단지에 있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이 바닥을 치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 해서 조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그게 아니야. 거래량도 몇 개 없어. 왜 그렇게 됐냐면 송파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니까 이게 30평대 아파트 다 10억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막 따라서 8억, 9억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추격매수 마지막에 어디 갈 데 없어서 이거라도 사자 해서 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올라갔거든. 그때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 리모델링을 좀 지켜보면서 이주하기 전에 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주해서 나중에 팔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리모델링 해버리면은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리모델링 해도 10억이 훌쩍 넘어가고 하면은 들어와서 살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요. 세대수가 그렇게 작은데 이게. 그 정도 돈이면 다른 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눈에는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런 건 리모델링 하더라도 어차피 몇 년 안에는 전체적인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09년도 가격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어요.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안 떨어졌다고요. 그럼 010년도는 어떻게 됐냐?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더니 11년도, 12년도에 와갖고 쭉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때.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18억, 19억, 20억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이때. 18억, 이게 뭐 18억, 뭐 17억, 18억, 19억. 09년도도 그랬고요. 010년도도 그랬어요. 그러더니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하면 14억, 13억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금융위기 와도 별로 안 떨어지네 하고 샀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낭패를 봤죠. 저는 이 흐름하고 별반 차이 없이 이번 흐름이 갈 거라고 누누이 설명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8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주춤되는데 19년 지금 가격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일부 오른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다니까요. 이때도 금융위기 올 때도 똑같다니까. 근데 내년도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후년 그 다음 해 보면은 틀림없이 조정이란 것이 올 거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회가 이 세계가 그렇게 올 거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혹시 그렇게 얘기해서 맞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2억, 3억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못 판다. 그러니까 파는 시점이 사실 1차 파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 놓쳤다. 작년에 팔았었어야 된다. 네. 지금은 아마 내놔도 쉽게 살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저는 팔고 싶다.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물론 반등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올라갈 네.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은 많은데 여러 가지 요소가. 그럼 만약에 올라갔다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면 더 큰 폭락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조정이 돼줘야 다시 새살이 돋는 것이지 경제라는 것은 무한정 올라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끝까지 갖고 가지 말아라. 저까지 제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